제32장 단서 1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2장 단서 11화. 전능광만은 자신 앞에 선 낯선 자를 보며 비겁한 웃음을 흘린 후에 말한다. 흐흐흐흐. 그렇지, 사자머언이지. 그것은 나도 공감한다. 이를 버리기 전에 하나만 묻자. 넌 전황장의 돼지를 말했는데 왜 내가 전황장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했느냐? 그야 내가 익히고 있는 신술, 천생공연술과 아이들의 생혈을 내가 거론했기 때문이지. 이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전황장주와 나 외는 모른다. 하지만 이곳 고관대작들이 은밀하게 나와 같은 신술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얼핏 알고 있지. 그러니 당연히 전황장에서 너를 보내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서 나의 비밀을 어찌 알고 있겠느냐. 후후후후. 그렇군.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난 전황장에서 오지 않았고 나의 이름은 이건이다. 오늘 염라대왕의 보저로 이르게 되면 이건이 보내서 왔다고 염라대왕님께 꼭 이야기하거라. 흐흐흐흐. 미친놈. 후후후후. 이거는 지부대인이란 자가 미친놈이란 말로 조금 야릇한 미소를 짓고 따라서 웃음을 흘렸다. 한 사람의 웃음은 매우 음흉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은 정말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는데, 물론 너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정한문과 점창파를 잇고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 내가 기억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래, 너는 정한문에 대한 부분, 정파의 배신 등 이러한 과거가 내 안에 분명히 있구나. 하지만 말이다. 내가 슬픔과 한을 갖고 있었기에 나는 내게 그러한 가문의 복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구나. 이를 어기는 것은 결국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중원의 말이 있지. 그런데 넌 역천자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극심하게 즐기며 너의 인성을 모두 버리고 짐승의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동물은 너보다 차라리 낫구나. 동물들은 자기가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너는 그냥 탐욕에 물들어 아주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동심은 모두 버렸구나. 마인이라도 인성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결국 나중에 궁극의 정점인 탈마가 가능했을 것을. 탈마. 그렇구나. 내가 소시적에 꿈꾸던 그 길 말이다. 하지만 너는 지금 탈마보다 궁극마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너는 오직 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아주 연약한 사람의 피와 코를 빠는구나. 내 옆에 있는 여인들을 봐라. 그녀들은 누군가의 아리따운 딸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마신 힝. 이거는 손을 뻗어내었고 그의 경력에 의해 지부대인이 들고 있는 작은 약병이 이건의 손에 딸려왔다. 허. 그것만은 안 된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다오. 나의 천신혈을 다오. 이거는 자신의 손에 딸려온 신비로운 약병을 가지고 잠시 불빛에 비췄다. 천신혈. 그렇구나. 바로 천신혈이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날 이렇게 회춘하게 만들어줬으니 말이다. 정말 뼛속까지 병자가 되었군. 그래, 소원하니 가지고 가라. 슝. 이건의 손에서 신비하고 작은 약병이 쏘아져 나갔다. 하지만 그 약병은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식별할 수 없도록 쏘아져 나갔으니 궁수가 활시위를 당겨서 놓았을 때 날아가는 화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지부대인에게 날아가다. 퍽. 작은 약병은 깨졌고 지부대인이라는 자의 가슴에 깨진 조각과 아이의 생혈이 그의 가슴을 적셨다. 이 노엄. 아, 난 귀 안 먹었다. 이제 판을 버리자꾸나. 내가 무기를 들 기회를 주지. 흐흐흐흐. 방어한 놈이군. 좋구나. 소원대로 해주지. 아주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지금 지부대인의 얼굴은 매우 강분하여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종전과 같이 온통 검은 흑빛이었다. 그의 동공은 크게 확장하여 눈의 흰자위는 사라지고 없었다. 또한 그의 눈은 매우 섬뜩한 모습이었는데. 수수 휭척. 지부대인이라는 자도 손을 뻗었고 그의 혈의가 그의 손에 들려졌다. 그는 옷을 여유롭게 천천히 입었고 그는 장삼 혈의와 함께 있었던 혈수피를 꺼냈고 그는 천천히 피같이 붉은색 장갑을 양손에 끼웠다. 이 혈룡이라는 장갑은 말이다. 내가 이제 60년을 같이 했구나. 나는 한 권의 무서를 가지고 열문지와의 정한문을 나섰다. 여러 사람에게 쫓겼지만 용케도 구사일생하였지. 이 혈룡을 낀 채 말이다. 내가 깨어났을 때는 5놈들이 심장이 뽑혀서 내 옆에 널브러져 있더구나. 그런데 나는 도통 기억할 수 없었거든. 혹시 전능광마란 자를 아느냐? 조금. 이거는 지부대인이라는 자를 불쌍한 눈으로 보았고 그는 지부대인의 물음에 천천히 대답하였으니
사실 이거는 전능광마라는 자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사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공은 강호무림에서 꽤 유명했다. 그의 손에 죽은 이들은 수많은 족히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도 폭광성의 한 인물로 혈수성의 전기를 받은 자였으니 당연히 이건이 모를 리가 있을까? 그는 이미 200여 년 전에 광동성일대 흉광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나이 20에 각성하여 혈사를 일으켰다. 광동성일대는 마교에 10만 대산이 있었으며 물론 그가 있을 당시 이미 마교의 본거지는 무너져 중원의 극지 변방 신강성으로 쫓겨났지만 말이다. 그는 아무래도 마교의 한 조각 무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오직 그의 두 팔은 피가 마를 날이 없었는데 광동에 위치한 형산의 형산파는 한때 그에 의해 수많은 제자를 잃어야만 했고 멸문지화의 위기에 놓였으며 다만 기사회생하였으니 이 혈룡은 바로 전능광마의 숲이다. 그는 완전한 미치광이었지. 자신의 두 손에 수피를 벗겨서 병기를 만들 생각을 했으니 말이다. 차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다만 우리 아버지 장안문의 장문이는 마서와 이 장갑을 얻었지. 파사곡을 오가던 상인이 어느 날 우리 무가에 찾아와 무서와 장갑에 대해 값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희대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상인에게 고작 황금 50냥을 주고 샀다. 상인은 단순히 죽게 된 물건을 황금 50냥이라고 좋아하더군. 나는 그자가 아버지 앞에서 나가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지나서 100여 명이 넘는 흑의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는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게 될 때 자신의 복면을 벗더군. 바로 상인이라는 자였고 아버지를 취조하는 것을 나는 정원의 돌석등 아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피눈물 흘리며 보았지. 녀석 말이 많구나. 흐흐흐흐. 그렇게 보채지 마라. 다만 나는 오늘 왠지 옛 생각이 나서 말이다. 너를 조금 더 살려두고 싶구나. 그런데 난 정파의 나부랭이들에게 들켰지. 물론 나는 정한문의 보법과 신법을 바로 전개했고 내가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울부짖었고 신에게 기도했다. 내가 이 위기에서 살아나기를 빌었고 또다시 빌었지. 아버지께서 이 혈룡을 끼고 꼭 무서를 연공해야 한다는 죽음의 현장에서 전음으로 알려주었지. 나는 한동안 달려나가다가 내가 힘을 다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쓰러지기 직전 나는 이 장갑을 끼웠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깨어났지. 나는 나도 모르게 기절했고 나를 잡으려고 따라왔던 5놈들은 심장이 뽑혀 죽어 있더구나. 나는 허망하였지만 바로 일어나 영문을 모르고 이름 모를 심산유곡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0년을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전능광마의 진전을 이은 강화에서 10년 전에 사라진 혈룡신마로 보면 된다. 바로 지부대인이 되었지. 그렇군. 너의 인생사는 잘 들었다. 물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신상은 이미 알고 있구나. 그런데 탈마를 위해 노력해야지. 내 스승의 길을 따랐구나. 네, 스승의 길이라. 사실 나는 소시적의 일이 있어서 서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이 전능광마가 걸어간 길을 알게 되었지. 물론 내가 얻게 된 물건들은 아마도 서장의 포달락궁에서 흘러간 것 같구나. 그는 원래 중원의 한족이 아니다. 그는 바로 포달락궁 라싸에 있는 짱족이구나. 그리고 그는 사실 그렇게 광마가 아니었다. 그가 광동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말로는 결국 고향에서 생을 마감했구나. 그가 믿는 신앙이 포달락궁의 전통을 잇는 황남아가 아니라 혈남아들, 즉 라마 불교 처지에서는 전능광마는 이단자였지. 핍박에 견디지 못하여 황남아들에게 봉기하였고 황남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쉬지 않고 그를 쫓아가 결국에는 죽였다. 그가 태생적으로 혈사를 일으켜야만 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그는 결국 황남아들에게 자벽 포달락궁 지하 미로에 갇혔었지. 형벌로 두 손에 수피를 벗긴 것도 물론 황남아들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인피를 벗겨 병기로 만든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가 두 손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안에 악기가 낀 것 같구나. 더 설명하려 해도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내가 서장에서 포달락궁 지하 밀고에서 만난 2명 중 하나였다. 물론 죽은 상태로 말이다. 사실 혈수성은 다른 하나의 폭광성인 황광성 마불에게 잡혀 모든 생기를 빼앗긴 것이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